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만 켜면 미국과 이란이 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헤드라인 넘어 진짜 속사정은 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전략 게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길입니다. 우선 왜 휴전이 사실상 환상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란은 왜 잠시 멈추는 것조차 필사적으로 거부하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거고요. 또 미국이 성공했다고 믿는 정권 교체가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이 맞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결말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선언하면서 이란한테 휴전을 제안했다는 바로 그 소식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호르무즈 해협만 안전하게 열어주면 싸움 멈춰줄게. 이게 딱 겉으로 드러난 미국의 입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끝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일은요. 이 간단해 보이는 말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게 잠시 쉬자는 이 제안이 사실은 숨 돌릴 틈을 주는 게 아니라 숨통을 끊으려는 전략적인 함정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 싸움을 멈추는 게 왜 사형 선고까지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쪽 다 한숨 돌리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이란의 기본 전략은 값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부어서 비싸고 정교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소모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휴전을 한다? 그럼 미국은 그 시간에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 다시 채워놓고 첨단 무기 재정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반면에 이란은 자기들의 유일한 장점인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해요. 그러니까 싸우다 쉬고 또 싸우는 식으로는 이란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건 잠깐 멈춤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완전한 끝, 즉 종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단순히 현대군사 전략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려 1400년이나 묵은 아주 뼈아픈 역사적 트라우마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핀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아파의 시족역인 알리가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승리가 정말 코앞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적들이 창 끝에다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꽂고는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성스러운 경전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결국 공격을 멈추고 협상에 나섰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적들은 그 멈춘 시간 동안 전열을 가다듬었고 결국 알리는 전쟁에서 지고 암살까지 당하게 되죠. 다 이긴 싸움을 교묘한 휴전 제안 한 번에 망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말이 지금 이란의 TV 방송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14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21세기 이란의 외교 전략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내미는 휴전이라는 카드가 지금 이란 사람들 눈에는 그 창끝에 달린 쿠란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미국이 이란의 정권을 성공적으로 교체해서 더 다루기 쉬운 상대로 만들었다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미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이란의 전략을 짜온 핵심 베테랑들을 제거했다. 그러니 지금의 이란 정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부다. 이런 자신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네, 사람은 바뀌었죠. 그런데 그 방향은요? 오히려 더 최악이 됐다는 겁니다. 경험 많고 노련해서 그나마 예측이라도 가능했던 9세대가 사라진 자리를 더 젊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경파들이 채워버렸다는 분석이에요. 결국 정권을 바꾸려다가 더 위험하고 상대하기 힘든 적을 만들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아주 오랜 동맹 관계까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 입장에선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을 함께 짜는 파트너냐, 아니면 그냥 당신들 무기 사주는 고객이냐.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입장을 휙 바꾸는 걸 보면서 이제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커진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프랑스가 이번 분쟁에서 미군이 자기네 영공을 통과하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이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직접 만든 바로 그 세계 질서가 바로 그 미국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싸움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단순한 결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저분한 결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란이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입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 저항의 상징이 되면서 중동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과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장 원한다는 실패한 국가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을 계속 질질 끌어서 이란이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를 그냥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의 시리아나 이라크처럼요.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분열시켜서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낡은 세계 질서가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란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승리하는 것과 중동의 심장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실패한 국가가 탄생하는 것, 이 두 가지 결말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더 긴 위험을 안겨주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